여러분 안녕.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해요. 얼마 전에 제가 댓글 하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그리고 정말 이 사람에게는 지금 필요한 말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쭤보니까 이제 발표도 잘 못하겠고 일반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약간 두렵고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영상을 시리즈 2개로 만들기로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말을 잘 한다라는 기준이 사실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먼저 뭐 발표할 때 혹은 질문할 때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비즈니스적여 보이고 좀 유창하게 이렇게 언변이 술술 나오듯이 말을 하는 그런 잘하는 버전이냐 아니면 일상 대화에서 말을 어떻게 잘할 수 있냐 이렇게 버전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됐어요. 왜냐면 이걸 두 개 다 같이 해버리면 너무 양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1편 일상 대화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유튜브도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기 위한 방법. 이게 평소 말하는 정도의 레벨이라면 그보다 좀 더 내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좀 더 말을 포멀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제 이 일상적인 레벨에 올라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방법이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많아요. 저도 말을 좀 잘하기보다는 저는 말이 많은 편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말이 빨리 텄어요. 남들이 이제 엄마, 맘마 정도 할 때 저는 완벽한 문장을 구사했다고 해요. 엄마의 말씀에 의하면. 약간 엄마 밥 줘. 이 정도의 완벽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말이 굉장히 빨리 터서 주변 사람들도 약간 되게 많이 놀랄 정도로 어머 이 나이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얘는 왜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했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뭐 말이 빨리 텄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도 사실 이런 고민이 있는 여러분조차도 완벽한 문장은 구사할 수 있잖아요. 완벽한 문장은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구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 그럼 이유가 있겠죠? 일상 대화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살짝 비슷해요. 가장 먼저, 남들이 내가 말을 할 때 남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부담스럽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남들 눈에 내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무섭고 두렵고 잘 모르겠고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어디를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약간 이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먼저 이런 사람들은 말할 기회를 많이 갖지 않아요. 왜냐면 말을 잘 하려면 일상 대화에 지장이 없도록 그 정도로 말을 하려면 가장 먼저 말을 많이 해봐야 돼요. 말을 많이 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말을 하는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말을 할 기회를 자기가 없애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가야지. 나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내가 모르는 게 있어도 질문 안 하고. 그냥 뭐 누군가가 질문하겠지? 혹은 몰라도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화의 기회를 자기가 계속 놓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말을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 특징을 어떻게 없애냐? 말을 잘하려면
내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몇 가지 솔루션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남들이 주는 시선이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두렵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거울을 준비하세요. 거울을 준비하고 그리고 평소 일상 대화 같은 걸 하더라도 거울이랑 나를 보고 얘기를 하세요. 안녕? 이게 진짜 웃기실 수 있어요. 근데 거울을 보고 얘기를 하면 이제 누군가가 내가 얘기를 할 때 나를 쳐다보잖아요. 그런 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어요. 이게 저도 보통 발표나 이런 말을 잘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보통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특히 거울을 잘 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거울이 자신을 비춘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거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거울에 비치는 이 모습이 너무 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걸 약간 익숙치 않아 하고 어색해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한테 적응이 안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런데 그리고 거울에 비쳐 있는 모습이 너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랑 말하는 게 약간 어색해. 막 나랑 내가 혼잣말을 왜 해?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사실 내가 여기 있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내 모습을 비춘 실루엣, 그냥 그 하나의 모양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 거울에 있는 애가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을 비친 내가 나한테 무슨 말을 내가 안녕 했을 때 응 안녕 하면서 대답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울에 있는 건 하나의 모습일 뿐이에요. 너무 나다 이건 나야 어색해 이런 생각을 일단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내 시선에 먼저 적응이 되어 있어야 남들이 날 볼 때 그 시선에 적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분들한테 가장 먼저 해야 할 솔루션은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얘기를 해봐요. 정말 일상적인 얘기라도 좋아요. 그냥 거울 속에 내가 거울을 보고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나를 보는 그런 것에 조금 더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나와 아이 컨택을 해보세요. 남의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사실 거울을 볼 때도 거울에 있는 나와 내가 눈을 안 마주치거든요. 그냥 딱 볼 때만 여기가 간지럽네 이렇게 딱 여기만 딱 보고 딱 떼는 것 뿐이지 거울 속에 있는 나랑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에게 이런 솔루션을 제시해요. 거울을 보고 가장 먼저 말을 해봐요. 일상적인 거라도 정말 좋아요. 뭐 오늘 맥주가 먹고 싶다 하면서 거울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거울을 항상 노트북이나 이렇게 책상에서 제 모습이 보이게끔 이렇게 두는 편이에요. 근데 저도 어릴 때는 거울을 못 봤어요. 거울에 그냥 내 모습이 비치는 것도 어색하고 거울 막 왜 봐야 되는지도 약간 거울에 있는 게 나도 너무 나라고 생각을 했어 왔어서 어릴 때는 내가 막 나를 보는 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게 나중에 발표나 좀 이렇게 말을 정말 내가 원래 많이 하고 잘하는 편이라고는 하지만 그보다 더 정말 막 발표 막 완전 까리하게 멋있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발표를 잘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방법이 거울을 보고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내가 앞으로 내가 발표를 할 때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이런 모습들을 제가 직접 보고 체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남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에 익숙해지는 거죠. 근데 제 친구의 경우도 사람 눈을 못 마주치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얘를 봤을 때 얘는 왜 이렇게 사람 눈을 못 마주치지? 이래서 진짜 걔가 막 이렇게 피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피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막 눈을 계속 따라가면서 너는 왜 눈을 보면서 얘기 안 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애도 한 1년 정도 저랑 지내니까 눈을 잘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말을 했어요. 야, 너 이제 사람 눈 잘 쳐다보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씩 웃으면서 너무 귀엽게 나 네 미간 보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만의 솔루션으로 만든 게 미간을 본다거나 인중을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눈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인중이나 미간을 보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적응이 돼서 점점점 눈을 보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랬던 제 친구도 한 뭐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사람 눈 보고 잘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나에게 말할 시간이 주어졌어. 라고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이목해. 라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거울을 보고 일단 나랑 먼저 대화를 하고 분명 거울에 있는 건 나지만 내가 아닌 관객 한 명과 뭐 나를 쳐다보는 군중 한 명과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점점 시선적인 부담과 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장소에서 말을 못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네가 뭘 알아? 너는 원래부터 말도 빨리 텄고, 말도 원래부터 많고, 말도 잘하는 타입인데,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당연히 한국에선 문제가 없었고, 이런 부담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치만 저는 외국 유학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유학에서 영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걔네 문화적 특성상 우리는 누군가가 말을 다 했을 때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발언권이 생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말하고 있는데 얘가 막 끼어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얘네들 말에 끼어들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끼어들고는 싶지 않은 거고 또 내가 그만큼의 끼어들 만큼의 영어 말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막 저한테 제가 발표할 시간이 주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진짜 두려웠어요. 내가 발표를 했을 때 나는 원래 한국에선 내가 애드립 하나만 쳐줘도 애들이 빵빵 터지고 제 발표 때는 진짜 웃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히 말도 엄청 잘하던 애가 외국에 가서 말도 못하게 됐으니 이 타격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쳐다보는 것도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날 쳐다보는 거지? 라는 그런 부담스러움도 있었고 한국에서는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빵 터질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애드립 치고 했던 건데 얘네들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얘네들은 나와 너무 다른 문화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외국에 있을 때 영계 국어라고 하죠. 한국말도 못해지고 영어도 못해지는 상태. 그렇게 됐었어요. 왜냐면 한국어도 사실 나같이 말을 정말 잘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도 그걸 정말 자주 쓰지 않다 보면 그게 무뎌지고 그게 못해지고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랑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런 되게 똑똑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전에 저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서 정말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를 단절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말을 거의 안 했어요. 막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바보가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외국을 나갔고 그러면서 한국어가 더 못해졌었죠. 지금은 사실 점점 돌아오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말도 좀 많이 돌아왔고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지금 이 정도 돌아온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편에는 발표를 잘하는 법 이렇게 정말 이 일반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말을 정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지만 이번 방법은 그 일반 기준이 아닌 그 기준이 못 되는 사람들 또는 그런 대화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대화가 힘든 사람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자기가 이제 잘 앉아있는 곳, 뭐 자기 데스크 위, 이 정도의 거울을 항상 이렇게 두시고 자기가 모든 하는 행동들을 좀 보세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조금씩 고쳐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서비스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 막 승무원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연예인들조차도 자기가 대중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매번 거울을 보고 표정을 연습한다고 해요. 정말 이렇게 웃는 게 더 낫나, 뭐 이렇게 입을 다물고 웃는 게 더 낫나, 그런 모습들을 연습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 막 디테일하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보고 남들에겐 어떻게 보이는지를 생각해 보다 보면은 점점 남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보면은 점점 사람 눈을 쳐다보는 것도 힘들지 않으실 거고, 그렇다 보면은 점점 이러한 대화라는 포맷 안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정말 너무 나랑 말하기도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제 영상이나 뭐 다른 사람 영상들 이런 거 보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랑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눈을 마주치시고요. 그리고 말 같은 것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영상 하나 보면서 그냥 눈 마주치시면서 말하는 거,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따라하세요. 나랑 대화하듯이 그냥 쉐도잉 한다고 생각하고 내 눈 쳐다보고 나처럼 그냥 말 따라해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많이 늘 거예요. 화이팅!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까지 찍고요. 다음 시리즈물인 정말 말 잘하는 법, 딱 진짜 발표에 적합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저도 정말 이거는 배운 거예요. 저 광고 홍보학 부전공이신 거 아시죠? 광고 홍보학 애들은 그렇게 발표 잘하는 방법, 발표하는 방법 이런 것도 배워요. 여러분 이런 게 아예 커리큘럼에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정말 여러분만 못하는 거 아니고 이런 거 다 배워서 한다는 소리예요. 남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막 타고나서 엄청 잘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모든 사람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배워가시면 돼요. 막 뒤처진 거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지금이라도 배우면 좋은 거죠.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아, 맞아.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누르는 거 알죠? 왜 아직 안 눌렀어요?